지난 5일이었습니다. 분당구 정자동에서 탄천을 가로지르는 다리 정자교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자교가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이 단 3초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인근의 한 주민은 어제도 지나간 다리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불과 4개월 전 안전진단에서 양호평가를 받았다고 하죠. 정자교,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졌을지 사고 현장을 직접 다녀온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성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석입니다. 예. 자, 현장을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 사고 당일날 다녀왔는데요. 예. 좀 어땠나요, 현장이?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차량과 그 보행 모두가 통행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예. 하여간 참으로 좀 참담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호등이 쓰러지면서 인도가 붕괴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말에 대한 뭐랄까요? 어느 정도의 신빙성 같은 거를 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가로등에 붙어 있는 신호등이거든요. 예. 이제 차량의 정지 이렇게 이걸 갖다 알려주는 신호등인데, 예. 그 신호등이 차도 쪽으로 되어 있는 기역자 형태 가로등이거든요. 예. 만약에 이 가로등이나 이 신호등에 문제가 돼서 교량이 무너진 거라면은 먼저 이 가로등이 차도 쪽으로 넘어졌을 거예요.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있으니까. 방향이요. 근데 이건 그 반대 방향으로 무너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 가로등이 원인이 됐다기보다는 이 상판이 무너지면서 가로등이 같이 넘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예, 전후 관계가 조금은 바뀐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장 CCTV나 아니면 사고 그 사진을 보더라도 차량 통행로는 멀쩡한데 이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행로 부분만 바깥쪽으로 무너졌단 말이죠. 네, 어떤 이유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좀 이따 그 원인에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보행로가 일단 그 경계 부분에서 아마 좀 그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이 좀 손상돼서 그 붕괴가 된 것 같은데 예. 지금 차량 통행로 부분은 겉으로 봐서는 외관상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좀 정밀한 이번에 지금 진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진단을 통해서 콘크리트가 온전한지 예. 철근은 온전한지 하는 것을 좀 정밀하게 살펴보고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인도 쪽, 보행로 쪽만 무너져 내린 상황인데 나중에 이거를 복구할 때는 그 부분만 개선을 하나요? 아니면은 전체를 다시 갈아엎나요? 글쎄 이제 그거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교에 대한 그러니까 차량 통행로 부분에 대한 안전도를 조사를 해야 되고요. 예. 거기가 일부 손상을 갖다 받았다면은 그것까지 이제 보수를 같이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거기가 이제 괜찮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다시 이어붙이느냐 아니면은 이어붙이기가 어려우면은 밑에다가 교각을 세워서 추가로 건설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좀 전문가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따져볼 문제가 아직은 남은 것 같고요. 네. 이번에 그 사고 전에 아무런 조짐이 없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통상적으로는 다리가 무너지기 전에 좀 파악할 수 있는 징후 같은 게 없습니까? 대부분의 교량은 사고 전에 이제 그 예후가 있죠. 예. 사전 징조가 있는데 이번 어떤 교량 것들입니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붕괴될 때 그 CCTV를 갖다 보면은 예. 그 아스팔트 부분이 그 무너진 경계 부분의 아스팔트 부분이 균열 정도를 넘어서 심하게 벌어져 있는 것 같다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 보도가 바깥쪽으로 기울면서 아스팔트가 찢어진 거죠. 예. 그런 게 하나의 일종의 예후 사전 징조인데 성세계 같은 경우의 형태처럼 그런 교량은 일부는 아주 예고 없이 갑자기 붕괴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 찢어진 부위가 CCTV상에서 사고 직전에는 드러나던데 혹시 사고 몇 시간 전에부터 그렇게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셨나요? 제가 지금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거가 비가 내리면서 이게 좀 변이가 조금 심해지면서 벌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러면 당일에 내렸던 비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 건가요? 뒷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갖다 드릴 텐데요. 예. 네, 다시
조금은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뭐 집안의 영향을 갖다 미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사고 원인 추측 중에 하나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안 그래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또 비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온 건 아니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비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부 보도를 갖다 보면 이제 비가 내려서 집안이 뭐 약해져서 붕괴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이번에 이제 교각 자체는 그러니까 그 상판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 예. 그 교각 자체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붕괴되거나 이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가 내려서 집안이 연약해져서 생긴 파괴로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비의 영향은 그 보도 나온 것처럼 그 교각에 집안에 영향을 갖다 누르게 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전에 그 찢어진 부위라고 말씀을 하신 곳에 빗물이 들어갔을 경우에 더 붕괴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추정하는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갖다 일단 먼저 말씀 갖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철근 콘크리트 교량이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예. 철근 콘크리트,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같이 힘을 갖다 받는 구조인데. 일반적으로 다리가 보통 그렇게 지어지죠. 그렇죠. 예.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데 우리 구조물 뭐 아파트도 그렇고 예. 교량도 그렇고, 근데 철근하고 콘크리트로 건설을 하는데 예. 그 전제 조건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부착력이라고 얘기를 갖다는데 콘크리트랑 철근이 딱 부착돼서 이제 외부의 힘에 저항을 하죠. 예. 그렇게 이제 이 구조물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요번에 이 사고 형태를 갖다 보면 그 무너진 이렇게 내민 그 보도 부분이 철근이 콘크리트에서 쑥 빠져나온 거가 눈에 보여요. 예. 뭐 일반적으로 쭉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왔다는 거는 부착력이 상실됐다. 부착력을 잃어버렸다. 부착 기능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서로 꽉 잡고 있어야 이게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건데. 꽉 물려 있어야 되는데 쑥 빠져버렸다. 예. 꽉 물리는 힘이 사라졌다 이런 거죠. 예. 이게 한 30년에 걸쳐서 노후 현상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하. 그러면 그 현상을 일으킨 그 주범이 뭐냐 하는 걸 갖다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보통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교량에 그러면 이 물들은 사실 교량은 이 물하고는 서로 상극이라서 물을 빨리 배수를 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량 위에는 다 배수로들이 있는데 예. 그게 보도랑 차도 경계 부분에 보통 배수로가 있어요. 이번에 딱 찢어진 그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이제 배수로가 있죠. 그러니까 예. 교량에 내린 빗물이나 눈은 녹아서 떨어진 물들은 그 배수로 쪽으로 빨리 흘러서 배수로를 통해서 밑으로 떨어져 배수를 시키는 게 예. 이 기능인데 겨울철에 또 눈이 내리고 제설제 뿌리잖아요. 예. 염화칼슘. 예. 이 두 개가 콘크리트 속에 있는 철근을 부식을 시키는 주범이에요. 예. 철근을 부식을 시키고 철근에 녹이 생기면 그게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떨어뜨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콘크리트 속에 공극이라고 빈틈들이 있는데 네. 요 사이로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면 요게 겨울에 온도가 내려면 얼어요. 예. 얼면은 팽창을 하잖아요. 예. 팽창을 하면서 이 콘크리트가 딱 붙어있던 것들을 서로 떨어뜨려요. 예. 이게 이제 노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상 그 교량에다가 우리 아스팔트만 보이는데 겉에서 봐서는 예. 그 밑에 이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고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예. 그 사이에 방수를 해요. 그 교면 방수라서 방수를 하는데 이 교량은 성수대교 이전에 건설이 됐잖아요. 예. 성수대교 붕괴 이전에. 예. 그때는 사실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럼 방수에 대한 게 탑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서 조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본교 부분이 보통 통상 방수를 본교 차량 다니는 쪽으로 하거든요. 예. 그게 그 연석이라고 보차도 경계 부분에서 보통 이 방수가 끝나요. 하더라도.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뭐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에
빗물하고 염화칼슘이 그쪽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그 경계 부분의 콘크리트나 철근들이 제일 취약해서 이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콘크리트랑 철근이 부착이 딱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으로 염화칼슘이랑 물이 들어오고 그게 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콘크리트를 조각조각 내버리면은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균열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보링을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코어를 뜬다 그러는데요. 예, 예. 그거를 실제로 콘크리트를 공시체를 해서 한 20-30cm를 따 봐야지만 이게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통상 안전점검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외관 조사만 했잖아요. 예, 예. 이런 이제 그 파괴 조사라는 그런 조사를 상세한 조사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친 것 같은데 예. 빗물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싶은 건데요. 그 부착력을 잃은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부착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빗물이 흐르면 마찰력도 떨어지잖아요. 예. 부착력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취약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비는 그 취약한 정도를 더 심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은 있다. 예,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염화칼슘 뿌리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요. 비가 뭐 올해만 내린 것도 아니고요. 이게 매년 그렇죠.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노후화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안전 점검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이제 네. 계속 지적이 되는 건 뭐 얼마 전에 그 엿가락처럼 휘었던 신도림역에 있는 육교도 그렇고요. 네. 안전진단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등급을 받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단 말이죠. 네. 이게 기준이 느슨한 겁니까? 아니면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까? 일단은 점검이 우리가 지금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누거든요. 예. 정기 점검이라는 게 있고 얼마마다 하는 겁니까? 정밀 점검이라는 게 있고 예. 일구조물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하게 돼 있는 게 정기 점검이고요. 정밀 점검은 이교량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정밀 안전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예. 이 교량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요. 왜죠? 법상 그렇게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이게 1종, 2종, 3종으로 크기에 따라서 교량 등급을 나눠놨는데 그렇군요. 이거는 100m 정도에 해당하는 교량은 2종 시설물인데 우리 지금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 안전법상 정밀 안전 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럼 정기 점검이랑 정밀 점검을 하는데 예. 작년에 양호하다고 했다는 정기 점검은 외관 조사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보면은 세부 내용에서는 뭐 배수 시설, 연석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있는데요. 다 눈으로 찾아서 거기에 이상이 있는지를 지금 들여다보는 건데 그렇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콘크리트를 그 코어링을 따는 이런 것들은 유관 조사가 아니죠. 예. 그거는 사실은 정밀 안전 진단 정도급의 그 점검 내용이거든요. 그냥 정밀 검사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진단이 또 안 됩니까? 정밀 검사를 하면서 충실하게 했다면 이거는 좀 이상해. 이거는 우리가 좀 오래됐고 이 부분이 취약할 수 있어. 예. 그렇게 판단했다면은 정밀 안전 진단에 해당되는 진단을 할 수도 있죠. 하지 못하는 건 아니죠. 예, 우리가 예. 사람으로 봐서 병원에 가서 점검을 받았는데 내 몸에 이상이 있다고 의사 판단하면 조금 더 센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MRI 찍고 CT 찍고 이렇게 더 가는 거죠.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게 정기 점검에서 이거를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정기 점검이든 정밀 안전 진단이든 일단 외관 조사를 한다는 거는 의사가 진찰을 하는 건데 예. 이 정기 점검은 의사가 환자를 볼 때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밀 점검은 간단한 장비들, 뭐 엑스레이라든지 청진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대는 거고, 예. 기구들을 대는 거고, 정밀 안전 진단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MR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손상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밀 안전 진단급 정도의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안타깝게도 2종 시설물 이하에 대해서는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정밀 안전 진단도
정밀 점검도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지자체 등에서 다소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늘 이렇게 인명 사고가 나고 나서야 좀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은 이쯤에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립대 조성일 책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